장수철 씨는 2023년 12월 수원시 메탄동의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취한 그는 거친 언행을 하며 난동에 가까운 소란을 피웠고 주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결국 수철 씨는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후 수사관 조사를 거쳐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수철 씨에게는 이미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2차례 존재했고 수철 씨는 구속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큰 불안감을 느껴 결국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내용과 기존의 기록들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동종 전과자인 수철 씨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에 수철 씨에게 현재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한편으로 동종 전과자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와 합의 여부가 사실상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가 제시한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수사관에게 즉시 연락해 사죄의 뜻을 전하고 구속수사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것. 둘째, 피해 경찰관과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시도할 것. 셋째, 동종 전과의 불리함을 상쇄하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음주 문제와 관련된 정신과 진료 기록, 교육 이수 내역 등 양형 자료를 최대한 폭넓게 준비해 제출할 것이었습니다. 수철 씨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를 요청했으나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계속 전달했고 수철 씨 역시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 자료와 양형 자료도 모두 정리해 검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수철 씨를 정식 기소했고 법정 구속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선고기일 직전 마침내 피해 경찰관이 수철 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2024년 5월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수철 씨의 동종 전과를 질책하면서도 진지한 반성과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풍부한 양형 자료를 감안해 벌금 8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철 씨는 실형과 구속의 위험을 넘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위험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너무 늦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로 대응해야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무엇보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합의, 양형 자료, 진술 전략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